안녕하십니까. 캐나다 재정 전문가 박용찬입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노후 자금,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은퇴하면서 비즈니스를 정리하거나 집을 줄이거나 해서 생긴 큰 목돈도 마찬가지죠.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없는 사람도 걱정이지만 막상 목돈이 생기면 걱정은 더 커집니다. 은행에 수십만 불, 때로는 수백만 불이 있어도 마음이 편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불안하고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기만 합니다. 세미나를 다녀봐도 여러 사람의 조언을 들어봐도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가 계산이 서지 않죠. 그러던 중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프라이빗 모기지, 개인 모기지 렌딩 광고입니다. 솔깃합니다. 요즘 금리도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10% 넘는 이자를 준다고 합니다. 부동산을 담보 잡았으니 원금은 100% 안전하다고 하고 변호사가 공증을 하니 문제될 게 없다며 자신 있게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탐탁치 않을 수 있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알려드려야 합니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지키려면 현실적인 위험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야 말년에 불필요한 걱정, 불안, 송사를 피하고 안정된 노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 대출이 아니라 부동산 담보 투자입니다. 일부에서는 그냥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죠 라고 매우 단순하게 표현하지만 그건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은 차입자의 신용, 해당 부동산의 실제 가치, 선순위, 후순위 모기지 구조, 등기 상태, 법적 리스크,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부동산 담보 투자입니다. 즉, 여러분은 사실상 소규모 사모 부동산 투자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단순하지 않습니다. 노후 자금이 묶이는 가장 흔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재정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에 투자했는데 이자는커녕 기한이 지났는데도 원금이 안 돌아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법적 분쟁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 독촉을 하고 파워 오브 세일,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평생 일하고 이제는 편안하게 지내셔야 할 나이에 이런 복잡한 문제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에서 묶여있는 돈,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10만 불, 20만 불, 때로는 50만 불 더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퍼스트 모기지면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일부 브로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퍼스트 모기지라서 안전합니다. 하지만 퍼스트 모기지라고 해도 차입자가 이자를 못 내고 세금, 보험을 체납하고 부동산 가치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다면 회수 위험은 언제든 현실이 됩니다. 특히 최근처럼 부동산 감정가가 다소 불안정한 시기에는 퍼스트라도 절대 자동으로 안전한 투자가 아닙니다. 차입자 신용 리스크, 이것이 핵심입니다. 개인 모기지 시장으로 오는 차입자는 은행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입니다. 이 말은 소득이 불안정하거나 신용 점수가 낮거나 부채가 많거나 사업이 흔들리거나 어떤 이유든 리스크가 높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강조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금 리스크입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에서 받는 이자는 100%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소득은 OAS 즉 노령연금, GIS 즉 보조연금과 같은 정부 연금과 각종 혜택을 깎아먹습니다. 일부 고령 투자자분들은 나는 연금이 줄어들 줄 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줄어듭니다. 그리고 속상해하십니다. 이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계산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일부에서는 세금 보고 안 해도 되게 처리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일부 모기지 브로커가 이자는 세금 신고 안 해도 되게 처리해 드린다 라고 말한다면 그건 사실상 폰지형 불법 구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합법적인 투자라면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걸 피해가도록 해준다는 발언은 그 자체로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더 무서운 현실은 투자자가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은 고령층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 회수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변호사가 대신 회수해주지 않습니다. 모기지 브로커가 대신 진행해주지도 않습니다. 유산 집행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데 전문 지식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건 유산 계획 차원에서 엄청난 리스크입니다. 자녀가 대신 처리하느라 몇 년씩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디케이트 모기지 사기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이미 신디케이트 모기지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사기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고급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한다고 속이고 수천 명에게서 거액을 끌어모은 뒤에 이자를 제때 주지 않고 원금도 회수 불가능해졌던 사건입니다. 당시 투자자들의 대다수가 50대에서 70대였습니다. 부동산이니까 안전하다, 변호사가 끼니까 안전하다, 서류가 있으니 문제없다. 모두 틀린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십시오. 개인 모기지 렌딩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적합한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투자 구조가 자신에게 맞는지,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차입자 리스크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유산 계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을 사전에 재정 전문가와 상담하고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얻은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노후 자금에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모기지 렌딩은 전문가가 관리하는 전통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한 뒤에 보완적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절대 노후 자금의 중심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박용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